끝까지 끝났으니까 지적만 잘 봐달라는 거야. 지적. 그러면 지적을 그러면 봐봐요. 저희가 한번 보고 자 이렇게 해봐요. 우리가 뭐예요? 뭐 이거 중간고사 볼 때 뭐예요? 분치기, 초치기 다 있죠. 그러니까 당일치기를 한번 해봐요. 당일치기를. 저희가 만약에 딴 과목 다 안 보더라도 지적만 한번 요약집 정리가 끝났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당일치기를 해서 한번 봐봐요. 그러면 점수가 거진 잘 나올 거야. 아 그러면 무슨 감을 가요?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감을 좀 가져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자, 지적청량과 관련돼서 지적청량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러면 키워드를 잡아야죠. 그러면 두 번째 줄 가서 자,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청량. 이게 바로 무슨 청량이다? 지적청량. 근데 여기까지 나오면 맞아. 근데 만약에 사적을 붙어서 그러면 지적학정 청량과 지적재해소차 청량을 제한다. 이러면 틀려요. 제한다가 아니라 포함한다. 그죠? 그러면 지적학정 청량 이미 갈고 닦았으니까 학정 동그라미 학정을 툭 치면 뭐가 나와요?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지번부여 봐봐요. 원칙, 정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하고 본번이 제외되는 거 안팎,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제외되죠. 본번이 적을 때 블록 단위. 하나는 뭐예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이걸 준용하는 거 뭐가 있다? 지행축. 이렇게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재조사 측량은 그 밑에다 하나 써놔요. 가장 최근 도입. 가장 최근 도입. 최근 도입이라는 겁니다. 최근 도입. 자, 이제 뭐니까 저희 집사람도 공인중개사 준비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공무원 준비했던 거 때려치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자, 집사람도 독립시키기 위해서 독립시켜야 돼 이제 독립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애 이제 고3이면 뭐 무슨 재미로 살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올해까지는 고3이니까 내년에 대학 가면 할 일이었거든. 그러면 사람이 뭐예요? 우울해지고 그다음에 치매도 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뭐 중개사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단 애 신경 쓰면서 1차만 좀 해달라 그랬어요. 막 강의 들으면서 뭐 A씨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글씨 좀 잘 쓰지 저 인간. 그래서 지금 글씨를 잘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장 최근 도입 거죠. 가장 최근에 도입. 다음 중 지적 청량 대상 중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을 골라라. 그럼 뭐예요? 지적 재조사 청량. 이렇게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지적청량이 대상이죠. 지적청량의 대상은 별표가 5개짜리죠. 그러면 지적청량의 대상은 몇 개다? 13개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키워드를 잡아요. 자 늘 여기만 오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여기 봐봐요. 자 생태가 들어가서 무슨 땅? 생태탕.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 낙지가 들어가면 연포탕. 그럼 그거만 하나 조심하면 돼. 자 그러면 거기 내용으로 들어가서 지적 기준점 줄 쳐놔봐요. 그래서 기준 그러니까 기초 청량이 돼. 그러면 지적 기준점이야. 이성 기준점이 아니야. 꼼꼼하게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검사 동그라미. 그래서 검사 청량이 돼. 자 그러면 복구가 들어가서 복구 청량이야. 그러면 신규 등록이 들어가서 신규 등록 청량. 등록 전환이 들어가서 등록 전환 청량. 분할이 들어가서 분할 청량. 말소가 들어갔다 말소 청량. 축척 변경이 들어갔다 축척 변경 청량. 자 그러면 등록상 정정이 들어가서 정정 청량이야.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갔다 지적 학정 청량. 그러니까 학정 요거 조심해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적재해조사가 들어가서 지적재해조사 청량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심할 거는 자 지적재해조사에 관한 특별법이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아니라는 걸 잡아두시고 그러면 거기 이제 외우기는 외웠어요. 써먹을 줄을 몰라. 써먹을 줄을. 그러면 요번에 간평 문제도 이렇게 나왔어요. 지적 청량이 대상이 아닌 것.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 밑에 옆에다가 그러면 문제 힌트를 한번 봐봐요. 옆에다 써놔봐요. 자, 제일 근본적으로 이렇게 제일 많이 출제돼서 지적 청량이 대상이 아닌 것은 그러면 지적 청량이 대상은 몇 개예요? 13개가 되죠. 그럼 또 다시 이렇게 또 출제를 했어요. 다음 중 지적 청량의 대상을 설명한 것 중 지적 청량의 대상이 바르게 묶인 것. 그래서 이렇게 박스로 출제된 것. 그게 8번 출제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그러면 지적 청량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보면 돼요. 또 하나는 자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것.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것.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 게 대표적으로 제외되는 것 제외 뭐가 있어요? 현경이 한번 잡아놓고요. 그러면 현경이는 이뻐 안 이뻐요? 이뻐.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현경이를 요 현황 정량을 뭘로 장난칠 수 있어요? 지적 학정 정량으로 장난칠 수 있고요. 만약 지문으로 들어간다면 자 또 하나는 세 번째. 자, 지적 정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두 개가 있어. 뭐가 있을까요? 재검이. 지적 재조사 정량과 검사 정량. 요거는 지적 정량 수행자의 의뢰에서 제외되는 거. 재검이. 제가 뭐라고요? 지적 재조사 정량. 하나는 검사 정량. 그래서 요거 잡아두시고. 자,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이제 네 번째까지만 올해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번째까지만 해놓자고. 자, 네 번째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비치하는 것. 요거는 우리가 이미 또 하나 외웠어요. 요거는 뭐라고요? 요거는 지추기. 요거 지는 뭘까요? 지적 학정 정량이야. 요거는 축적 변경 정량. 그럼 요거는 이제 학정의 의미를 좀 잡아놓으라고. 그래서 요걸 현황 정량을 학정 정량으로 장난칠 수도 있고, 요거 지적 학정 정량을 뭐로 장난칠 수 있어요? 지적 현황 정량으로 장난을 칠 수 있거든. 그러면 요거는 지적 학정 정량은 무슨 개발 사업 지역이야?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지역이죠. 그러니까 요 네 개를 반드시 꼼꼼하게 외워둘 필요가 있고.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이제 실수하지 말을 거는 자 지적 학정 정량과 지적 현황 정량으로 나와 있는지를 자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지적 현황 정량. 그러면 지적 현황 정량과 지적 학정 정량 같다 다르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지적 학정 정량과 지적 현황 정량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 조심해서.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면 자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게 어떨까요? 제일 확률은 요게 높고요. 그러면 올해 과연 요 두 개가 어떻게 출제될까? 기출가 주목이 돼요. 요게 지문으로 유입될까? 단독 문제로 출제될까? 그게 이제 기출. 그러면 항상 나올 때 요거는 현황 정량이라는 걸 확인하고 요거는 지적 학정 정량인 걸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다시 자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거 읽어봐요. 현경이. 요거는 제가 뭐예요? 지적 재조사 정량과 검사 정량은 의뢰 대상에서 뭐다 제외.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비치할 지역 지추기. 지적 학정 정량, 축적 변경 정량.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정리해놓고 100페이지 가서 두 개 더 정리해야 되겠죠. 자 경계 복원 정량. 그러면 뒤에 경계 복원 동그라미. 자 경계 복원 정량은 뭐예요? 경계를 복원. 그래서 경계 복원 정량이 되고 현황이 들어가서요. 무슨 정량일까요? 지적 현황 정량. 그러면 경계 복원 정량과 지적 현황 정량을 왜 맨 뒤에다 묶었을까요? 바로 요 이유 때문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것보다 현경이. 다시 한번 잡아서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행태를 자기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 두셔야 돼. 그러면 지금까지 제일 많이 출제된 게 요거 1번 행태니까 기출 행태, 기출 문제를 하나 집어넣어놨자. 그럼 한번 풀어보세요. 자기가 풀 수 있어야 돼. 키워드를 찾아내서. (5초) 만에 풀어야 되겠죠. 1번은 뭐가 보여? 분할. 2번은 현계등록. 3번은 도시개발사업 지적학정 정량이죠. 4번은 정정 정량. 5번은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지적 정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래. 자 가장 전형적인 형태예요. 올해 간평 문제도 그거랑 똑같은 문제가 출제해서 그래서 하나만 지문만 살짝 바꿔놨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적 정량의 대상을 13개를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니라 어떻게 반영돼서 출제되는지 그걸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3번의 지적 정량의 뭐다? 절차. 자 몇 개 한번 정리해보죠. 자 이거는 바로 정리 들어가자고. 자 그러면 지적 정량 의뢰야. 의뢰 동그라미. 의뢰는 누가 돼야죠?
지적 측량 수행자. 그래서 두 번째 행강편 다 끊었고. 그러면 자 지적 측량 의뢰는 지적 측량 수행자 또는 지적 소관청의 이름은 틀린다라는 겁니다. 자 지적 측량 의뢰해야 된다. 다만 지적 확정 측량은 성과 검사 동그라미 지적 재조사 측량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래서 재검이 뭐라고? 지적 재조사 측량 검사 측량에서 검 읽어봐요. 재검이는 검사 측량 지적 측량 의뢰 대상에서 뭐다? 제외. 이렇게 한번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로 2번과 관련돼서는 읽어보면 되고 그러면 가로 3번을 가봐요. 자 가로 3번도 출제가 자주 빈출되는 지문이야. 조문 자체예요. 자 지적 측량 의뢰 다음 날까지 출전하여 다음 날까지 수행 계획서를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세 번째 줄 다 끊어야 되고 누구한테 제출하죠? 지적 소관청 시도지사로 장난친다. 이건 두 군데를 잘 잡아야 돼. 다음 날을 3일, 5일, 7일 이렇게 장난치고요. 지적 소관청을 뭘로? 시도지사로. 그러면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 소관청.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가로 4번과 관련돼서 지적 측량의 실시 나와 있죠. 여기에 이제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와. 특히 2번이 요걸 별표 딱 3개를 해놔서 단단히 준비해두라고. 자 그러면 요거는 3가지 형태가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잡아둬야 돼. 그러면 저희가 메뉴에 가서 이렇게 한번 첫 번째라고 써봐요. 자 청량기관과 검사기관 단 지적기준점 설치도 없었고 합의도 없었다. 그러면 약간 칸을 벌려놔서 두 번째 3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자 지적기준점 60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청량기관과 검사기관은 두 번째 문제 형태. 자 일단은 요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적어놓고 올해 출제 경향 중에서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걸 보자고. 올해 계산 문제가 요 3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됐어요. 자 그럼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량기관과 검사기관은 단 지적기준점 설치도 없었고 합의도 없었다. 자 지적기준점 60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청량기관과 검사기관은 합의가 며칠이에요? 24일. 그러면 청량기관과 검사기관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2번 지문이야. 자 2번 지문. 자 그러면 2번 지문을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러면 바로 다시 내려가서 가로 4번에 2번을 알아야 돼. 2번을. 자 그러면 2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지적 측량 기간은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며칠? 4일로 한다. 잘라요. 잘라서요. 그러면 4일, 5일이 나오려면 자 봐봐요. 청량기간, 검사기간은 읽어봐요. 지적기준점 설치도 없었고 뭐도 없었죠. 합의도 없었어. 그러면 청량기간은 며칠? 5일. 4일은 4일. 그래서 4자하고 연결을 좀 해놓고요. 이제 나왔고 첫 번째 연결을 했고요. 근데 다만 동그라미.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또는 검사 결과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 15점 이하일 때 4일을 동그라미 15점을 초과하는 자일에 4일 동그라미 시정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4점 동그라미 1일을 가산 동그라미.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기초 청량에다 요 계산해서 정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청량기간은 며칠이죠 아까?
5일이었고 그 다음에 4일이었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적기준점 설치 요 26점을 더해줘야 돼. 자 더해주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봐봐요. 자 16점을 어떻게 계산해야 돼? 16점은 우리 많이 했죠. 자 16점은 몇 점을 빼야 돼? 15점을 빼면 4일이 나오죠. 그러면 15점 빼니까 몇 점이 남았어? 45일이 남았죠. 그러면 4점마다 하루 일당을 주라는 거야. 한번 읽어봐요. 4일은 4, 4일은 4, 한 점 남았죠. 그럼 요거 며칠? 11일. 11일에다가 한 점이 남더라도 일당은 줘야 되니까 하루를 가산해 줘야 돼. 그러면 며칠이에요? 16일.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16일. 여기다 16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청량 기간은 21일이고 검사 기간은 20일. 연습을 많이 시켜줄 겁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요걸 계산하는 방법. 근데 요걸 실수하면 안 돼. 요 마지막으로 5일하고 4일을 더해주는 것까지 실수하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밑으로 한번 가보죠. 자, 다만 지적 청량 어뢰인이 자 지적 청량 수행자 서로 합의 동그라미. 그러면 전체 기간의 몇 분의 3? 4분의 3은 청량 기간이고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무슨 기간? 검사 기간이다. 그러면 이거 이제 계산해 봐요. 4분의 3을 더해주면 되겠죠. 곱해주면 자 그러면 며칠이에요? 18일. 이거는 뭐죠? 6일. 그래서 자 청량 기간은 18일, 검사 기간은 6일이 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그걸 달달 애웠는데 써먹지를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딱 정리해서 요걸 세 개를 딱 응용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요 1번, 2번, 3번 세 가지 형태로 문제가 쏟아져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요거는 이제 너무 쉬우니까 자 26회 때 2.5점짜리 28회 때 계산 문제가 두 번 출제됐어요. 이거는 연타로 학년 쉬었다가 근데 올해는 영락 없이 2번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해 두셔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기가 의문을 갖고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이걸 어떻게 하는가 연습을 좀 해두고 들어가야 돼. 이번에 모의고사는 자 3월 모의고사 자 문제 7번 문제가 요거네.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은 단 지적기준점 설치도 없었다. 합의도 없었다. 그럼 청량기간은 며칠? 5일. 검사기간은 4일. 다시 한번 요거 잡아서 그러니까 올해 2번이 어떻게 출제될지 저도 궁금해 죽겠어. 항상 유비무환이야. 항상 예비를 해놔야 돼 머릿속에. 그래서 2번이 올해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걸 예를 들어서 자기가 딱딱 다시 한번 자기가 집에 가서 한번 해보고 이해 안 되면 다다음 주에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로번에 이제 지적 청량 성과의 검사가 나와. 검사가 나오죠. 그런데 검사에서 1번에 가봐요. 동그라미 1번에 가니까 다만 밑에서 6번째 줄이야. 다만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경계 보건 청량 및 지적 현황 청량의 경우는 거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행정위는 이뻐 안 이뻐? 이뻐.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그러면 지적 현황이야 학정이야? 현황 청량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현경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이번에는 2번에 갑니다. 2번에 가니까 밑에서 두 번째 다만이라는 게 있어요. 다만. 자 지적삼각 청량성과 및 경의 청량법으로 실시한 지역에서 그거는 줄을 한번 쳐놓고 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여기는 행강편전화예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 최근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요 다음의 구분에 따라가 원래 시도지사 자리였어. 근데 지금은 범위에 따라서 자 검사 기간이 달라졌어요. 면적 규모 이상 동그라미 이상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검사를 해요. 니은과 관련돼서 면적 규모 미만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가로 6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 거기에 기출문제 가장 또 절차와 관련돼서 좋은 문제가 나와 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됐어요. 네, 문제 졸렬하죠.
자, 그러면 1번을 어떻게 키워드를 잡았는지 봅시다. 1번은 두 군데가 딱 자기가 시험 문제 풀면서 꺼져 있어야 돼. 자, 지적 청량 수행자 어뢰 딱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적 청량 수행자 또는 지적 소관청 이름은 틀려. 어뢰는 누구한테 한다? 지적 청량 수행자. 2번은 읽어보면 되고요. 자, 3번은 키워드가 어디에? 다음 날까지 누구에게? 지적 소관청에게. 자, 지적기준 설치도 지적기준점 설치도 하지 않고 청량 또는 검사 기간을 하는 경우 찾았죠. 청량 기간은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4일. 맞네요. 자, 그러면 5번의 키워드는 어디예요? 합의를 했죠. 그러면 전체 기간의 몇 분의 3? 4분의 3은 청량 기간이고 4분의 1은 검사 기간이 돼. 고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의뢰 절차와 관련돼서도 이제 정리가 마무리됐어요. 까먹지 않도록 자꾸 이제 반복을 해 주셔야 돼. 이제 반복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제 2절 무슨 점이 있죠? 지적 기준점. 자,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는 방주에 여백이 있으니까 세 개를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자, 자기가 안 보고도 쓸 줄 알아야 돼 이제. 자, 지적 기준점에는 세 종류가 있어.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관점. 자기가 이제 이 정도는 지금 안 보고도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여기 봐봐요. 자, 삼각점하고 지적 삼각점은 같아 달라. 다르죠. 요거는 삼각점은 국가 기준점이 되거든. 요거는 그럼 누가 관리할까요? 요거는 시가 관리해. 요거는 지가 관리해. 요거는 지가 관리해. 지가 관리해요. 지가 뭐예요? 지적 소관청. 그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도면과 관련돼서 이렇게 제도 그리는 거 이미 우리가 봤어요. 요거는 지적 삼각점이죠. 이렇게 그리면 지적 삼각 보조점, 이렇게 그리면 지적 도관점. 이렇게 자기가 안 보고도 딱 생각이 나야 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열람 발급 청구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지금 전산화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 지적 삼각점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야. 요거는 지적소관청이고 지적소관청이야. 그러면 작년에 이게 나왔죠. 다음 중 지적삼각점. 지적삼각점은 누구한테 발급 청구하셨죠?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이게 추가가 돼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에 2.5점짜리가 바로 요거야. 그러면 요걸 역으로 이용해 봅시다. 이제 역으로. 자, 그러면 지적 기준점에서 기준 그러니까 무슨 청량이 되죠? 기초 청량이 되죠. 기초 청량이 돼요. 그러면 지적 기준점은 그러면 누가 나오면 틀릴까요? 뭐가 나오면 틀릴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틀려. 무조건 틀린다라는 거. 또 하나는 지적 청량 수행자가 나오면 무조건 틀려. 자, 그러면 만약에 혹시 지적 기준점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얘네들을 먼저 찾아봐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 청량 수행자, 요게 나오면 무조건 X니까. 자, 얘네들은 누가 가는가요? 시 아니면 지야. 지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 그러면 이 부분 그러면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장난칠 수 있느냐? 지적 기준점이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지적 청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청량 기준점을 말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야.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야. 분명히 그러면 이 정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기출 OX 체크해서 거기 봐봐요. 자, 지적 기준점 청량의 절차 나왔죠. 이게 기초 청량의 절차야. 기초 청량의 절차.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고 현지 답사하고 선점 및 조표, 관청 및 계산 성과표 작성 순서에 따른다. 그래서 요거 기초 청량의 절차. 요거는 한 3번 정도 지문으로 연결해서 출제가 됐으니까 한번 익숙하게 있도록 103페이지 기출 OX 그거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104페이지 기출 OX가 있어요. OX 찾았어요? 자, OX 한번 봐봐요. 자, 지적기준점 성과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 청량 수행자는 이를 열람하여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게 된다.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가 나오면 무조건 X라고 그래서 자,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가 아니라 뭐일까요?
시도지사 아니면 지적서관청이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3번으로 이제 들어가 봐요. 가로 2번을 지적청량 기준점 성과 또는 청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은 자는 지적삼각점 성과 줄쳐놔 봐요. 이게 작년에 2.5점짜리거든.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신청하고 잘라요. 지적삼각 보조점 성과 및 지적도관점 성과에 대해서는 누가 지적소관청이 신청하여야 된다. 그래서 가로 2번과 관련돼서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2.5점짜리야 그게. 가로 2번이 그 정도만 잡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기출 체크 딱 독자적으로 한번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야. 한번 풀어보세요. 자, 됐어요? 예. 일단 틀린 건 나오면 뭐부터 찾아? 자,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 청량 수행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모르더라도 봐봐요. 1번에 시, 2번에 지, 시지, 3번에 지, 4번에 지, 5번에 청량 수행자.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감각을 좀 익혀두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나와봐야 올해 만약에 지적기준이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 수준에서 나올 겁니다. 요 문제는 하나 딱 박아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105페이지로 갑니다. 자, 제3절 지적위원회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 이제 지적위원회와 관련돼서 그 위에 이제 딱 오른쪽에다 틀을 마련해놔요. 자, 지적위원회. 그러면 지적위원회 가로 열고 두 개를 써요. 지적위원회는 심의, 얼결기관이다. 상설이에요, 비상설이에요? 상설기관이에요. 자, 축척 변경은 아까 무슨 상설이 아니라 비상설이죠. 축척 변경이 있을 때만 회쳐 모여 하는 게 바로 축척 변경위원회야. 근데 지적위원회는 늘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위원회도 두 종류가 있어. 두 종류가. 자, 그 옆에다 그러면 써서 자, 시도입니다. 시도에 뭘 두죠? 지방지적위원회. 자, 그럼 결론적으로 시도의 지방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뭘 두죠? 중앙지적위원회. 그러면 이거는 뭘 담당하죠? 자, 적부심사만 한다라는 거야. 적부심사만. 여기는 뭐예요? 적부 재심사 등이. 근데 만약에 이것도 적부심사 등이면 따로 구분해서 외울 필요가 있지만은 요거는 적부심사만, 요거는 적부 읽어봐요. 재심사 등이라는 거야. 등.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틀을 마련해놔야 지적청량 적부심사, 재심사 절차를 우리가 정리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서 자, 그러면 거기 자 108페이지로 가봐요. 108페이지. 자, 지적청량 적부심사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108페이지 거기 있는 걸 확인하고 111페이지로 가봐요. 자, 111페이지 가니까 여백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럼 벌써 이제 공부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 자, 그러면 체계를 잡고 자, 111페이지에 자기가 한번 써봐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청구인이 있어. 자, 이렇게 틀을 말해. 그래서 우리 몇 번 해봤잖아, 청구인. 그래서 이제 약간 여백을 두고 사이에다 쓰니까 자, 시도지사. 자, 그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
자,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이렇게 검은 걸로 써서 왔다 갔다 이제 하나는 빨간 걸로, 하나는 노란 걸로. 자, 그러면 노란 거는 적부 심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빨간 거.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청구인이에요. 청구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 토지 소유자. 무슨 관계인? 이해관계인. 자, 그 다음에 지적 청량 수행자. 그죠? 자, 지적 청량 수행자, 청구인이 될 수 있어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바짝 긴장을 해놓으라고. 자, 지적 청량 수행자는 청구인이 될 수 없다. 아니에요. 자, 그럼 몇 년 전에 개정됨으로써 지적 청량 수행자도 청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청구인이 그러면 이렇게 시도지사를 이렇게 해서 거쳐가겠죠. 그래서 여기 거쳐야 조심해 놔야 돼요. 거쳐. 자,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가 청구인이 서류를 붙여주면 지방지적위원회에 보내주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며칠이에요? 30일. 그래서 해부 30일 붙여준다라는 거야. 해부 30일. 자, 이제 받았으니까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심의 얼결 며칠? 60일. 그렇죠. 심의 얼결 60일. 자, 그러면 자 30일에 연장할 수 있어요. 30일에 연장. 자, 그러면 시도지사가 이제 결정됐으니까 지체 없이 보내죠. 지체 없이 송부해줘요. 송부 지체 없이야. 자, 이제 청구인에게 통지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7일 통지. 그래서 7통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죠. 통지 7일이야. 이게 바로 지적청량. 그러면 지방지적위는 뭐만 한다? 적부 심사만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가 바로 지적청량 적부 심사 절차야. 그러면 저희가 이제 봐봐요. 청구인 시도지사를 거쳐. 자, 해부 며칠? 30일. 그러면 심의 얼결 며칠? 60일. 송부 지체 없이 7일 통지. 잡아놔야 돼요. 맨날 쓰기만 하지 말고 좀 애워야 돼. 그러니까 뭐 여기도 써놓고 저기도 써놓고 뭐 보니까 나중에 복습하니까 앞에도 있네.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봐봐요. 여기 연장 30일이죠. 예, 그러면 요애가 정해. 위원회가 정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이러면 틀려. 위원회 이제 세부적인 것까지 이제 좀 더 살을 붙여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시도지사가 7월 통지해 줬으니까 뭐 이 사람이 불만이 없으면 누구한테 보내? 지적소관청. 그럼 지적소관청이 자 결과물을 받았죠. 그래서 무슨 정정? 직권 정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불만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게 며칠일까요? 90일이죠. 그런데 요거는 똑같으니까 자기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으라고.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를 쳐놓고 여기 이제 자기가 이제 한 번만 복습해 두면 돼. 여기서.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자기가 복습 문제야. 그러면 요 90일을 기점으로 해서 재심사 청구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제 요거랑 똑같이 준용하니까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거쳐 30일, 60일, 30일 지체 없이 7일 통지.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시도지사한테 보내.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에 알려줘야 되겠죠. 뭐라고? 정정해주라고. 무슨 정정? 직권 정정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 관계야. 그러면 이 관계만 우리가 따져들 필요가 있어. 단계를.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이제 요 그림을 그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뭘 꼭 조심해서 읽을까? 읽어봐요. 심사는 읽어봐요. 시도지사 산하 지방지적위원회. 자, 그러면 재심사가 나오면 여기는 적부 재심사 등이라고 그랬죠. 재심사가 나오면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요거만 생각해두고 자기가 정리해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앞에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105페이지로 이제 다시 돌아가셔서요. 자, 중앙지적위원회. 자, 그러면 심의 얼결 줄쳐놓고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둔다. 자, 그러면 그게 업무 범위와 관련돼서 자, 몇 개, 5개가 나와 있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3번이야. 지적청량 적부 심사에 대한 무슨 심사? 재심사야.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3번, 5번은 계속 한 5번만 읽어놓으라고. 5번 정도만. 자, 구성과 관련돼서 이제 105페이지 구성과 관련돼서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이야 제외야. 포함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줄 서나 봐요.
그러면 요거는 축적 변경 위원회하고 똑같았죠. 근데 여기는 토지 소유자 2분의 1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 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 업무 담당 가작이 됩니다. 자, 그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2번이 이제 또 말장난을 많이 쳐. 자, 그러면 봐봐요. 아까 위원장은 뭐라고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 뭐예요? 담당 국장이 됐죠. 국장이 20년을 재직해. 그러면 임기가 20년이라는 거야. 그러면 가장이 15년을 재직했다. 임기가 15년이야. 그러면 거기 봐봐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 요 제외를 포함으로 건쳐놓으면 꼼짝없이 다 한다고.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기가 없어. 재직 기간이 임기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이 아니라 뭐예요? 제한 임기는 2년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가로 3번에 제척 동그라미 쳐놔요. 제척 빠져라. 깊이 대가 빠지는 거예요. 깊이라는 것은 봐봐요. 요거는 봐봐요. 자, 의미를 좀 봐봐요. 이원이 있어요. 자, 이원들이 있겠죠. 봐봐요.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어떤 법률의 규정을 해놓는 거죠. 이원은 빠져라. 이게 제척이야. 제척, 개척이에요. 근데 A라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자, 요 A라는 사람이 이원하고 A하고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원 쪽에서 기피하는 거야. 근데 이쪽에서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때는 회피하는 거야. 그래서 제척, 기피, 회피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척 기간과 관련돼서 제척이라는 것은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한번 읽어봐요. 과거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 제척 사유들 한번 읽어봐요. 굳이 공부 안 해도 돼. 한번 읽어보고 감만 잡으면 돼요. 감음 잡았어요? 네, 그러면 봐봐. 손은 안으로 굽어, 밖으로 굽어.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지적 정량 뭐예요? 결정에 대해서 불합리가 그 뭐예요? 정확성이 떨어질 때는 빠지라는 거야. 자, 배우자는 손이 안으로 굽어, 밖으로 굽어. 그러니까 배우자 빠져야 되겠죠. 친척 빠져야 되겠죠. 친족과 관련돼서 당연한 거야. 그거는 상식과 관련돼서 풀라고 과거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읽어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그 밑에 자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의 차이, 소멸시효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자, 제척기간은 봐봐요. 제척은 뽁 빠지는 여기는 법정기간이야. 법정이라고 써놔요. 이거는 법정기간이 되는 거야. 자, 법정기간은 판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가 입증해 주는 거야. 이거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제척기간은 봐봐요. 제가 봐봐요. 갑자기 제가 53세인데 갑자기 피성년 후견인을 받아서 그렇죠? 그러면 제가 갑자기 사유가 발생해서 안 했어?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척기간은 중단 정지 사유가 없어. 중단되지도 않고 정지되지도 않아. 정지 사유가 없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중단과 정지 사유가 있어. 중단 사유, 정지 사유가 발생해요. 그래서 차이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척기간은 판사가 입증 책임해. 요거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고 요거는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어. 정지. 요거는 중단과 정지 사유가 있어. 제가 봐봐요. 제가 아까 한 피한정 후견인을 받아서 그러면 뭐예요? 갑자기 자 만약 예를 듭니다. 1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어서 자 봐봐요. 그러면 1년은 봐봐요. 제가 피성년 그럼 6개월이 지났어. 6개월이 지났어요. 제척기간은 1년이 뽕 빠지는 기간이야. 근데 소멸시효 기간은 봐봐요. 자 6개월이 지나서 제가 뭐예요? 자 금시산자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다시 사유가 발생해서만 다시 원위치로 가서 다시 기산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중단과 정지 사유가 발생하고 요거는 중단과 정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민법에서 제척기간이면서 딱 출소기간이 하나가 있어. 그럼 출소기간이 뭐냐고 자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읽어봐요. 자, 출소기간은 재판을 걸 수 있는 기간이 출소기간이야. 이게 바로 점유보호 청구권에서 우리 침탈은 1년이죠. 자, 방해는 몇 년? 1년. 그거는 출소기간이야. 제척기간이면서 출소기간이야. 출소기간이라는 것은 재판을 걸 수 있는 기간이 출소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척이라는 것은 뭐냐? 빠져라는 거야. 자, 봐봐요. 제가 뭐예요? 제가 배우자인데 제가 이혼입니다. 배우자가 뭐예요? 지적정량 적부심사를 청구해서 그러면 사유가 발생해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빠져버리라는 거야. 손이 안으로 굽어 밖으로 굽어?
안으로. 그래서 제척기간과 관련돼서는 굳이 뭐예요? 굳이 한번 간만 잡아놓으면 돼. 그게 몇 회라고 써놨어요? 25회. 그래서 다음 중 제척 사유가 아닌 것 해가지고 과거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식으로 다 풀 수 있었던 문제야. 자, 그 정도 한번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7페이지로 갑니다. 자, 가로분의 해의와 관련돼서 해의는 아까 했던 거 2개 정도만 잡아놔요. 특히 2번 중앙지정의 해의는 제재경 가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경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중앙지원의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한 건을 회의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자. 아까 똑같아. 5, 4 다시 5, 4 이 정도 한번 잡아두면 돼요. 자, 이번과 관련돼서 지방지적위원회는 뭐예요? 어디 산하에 두고 있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시도에 뭘 둔다?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야 재심사야? 적부심사만. 이렇게만 잡아놔도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정도 잡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기출체크와 관련돼서 한번 풀어봐요. 여기 한 4번 출제됐어. 졸렬하죠, 문제. 그렇죠? 정답은 1번 적부심사. 나머지는 중앙지적위원회. 그렇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이게 이제 그러면 어떨 때는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봅시다. 자, 지적정량 적부 재심사와 지적결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누가 심의 의결하는가? 누구예요? 중앙지적위원회. 미쳐버리겠어요. 그게 문제인가 싶은 생각이. 오히려 그런 문제가 좋아. 우리가 그런 문제 나오면. 근데 만약에 그 문제가 틀렸으면 뭐예요? 눈총이 맞아야 돼. 눈총. 막 째려봐야 돼. 자, 그다음에 이제 제4절 지적정량 적부심사. 자, 그러면 이제 밑줄만 그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봐볼래요? 청구인 읽어봐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정량 수행자. 109페이지 가서 특히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정량 수행자. 지적정량 수행자는 조심해놔야 돼. 자, 지적정량 승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를 거쳐 동그라미.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어디를 찾아요? 적부심사. 심사니까 뭐예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야. 근데 거쳐라는 게 아주 중요한 단어야.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예를 주의해가지고 써놔요. 이걸 간과했다가 호되게 당하지 말고요. 자, 그 옆에다 써요. 적부심사는 시도지사에 때 청구한다. 틀려요. 지적정량 적부심사는 누구한테?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방지적위원회. 요 지문에 당해서는 안 돼. 거쳐라는 단어가 그게 막중한 단어야. 그러면 26회 때 봐봐요. 자, 지적정량 적부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지방지적위원회. 이게 26회 때 2.5점짜리야. 자, 그러니까 요 지문에 속아서는 절대 안 돼요. 요거 꼼꼼한 안에다가 당할 수가 있어.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절차와 관련돼서 이제 거기로 쏙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가로 2번을 가봐요. 가로 2번. 자, 해부 며칠? 30일. 그러면 해부하고 30일 같이 해와. 30일만 외우지 말고 해부 30일. 가로 3번에 그러면 가로 3번은 심의 의결 60일. 심의 의결 60일. 연장은 30일. 그러면 자, 누가 정해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심해야 돼. 시도지사의 의결을 거쳐. 이러면 틀려. 그 자리도 이제 꼼꼼하게 이제 숫자만 연연하지 말고 저기까지. 자, 성분은 뭐라고요? 지체 없이. 그래서 지체 없이야. 자, 그러면 첫 줄에 끊어서 지체 없이. 자, 5번에 가서 통지죠. 통지는 며칠이에요? 7일. 그래서 7통이라고 그러고 여기에다 너무 7통에다 뭐 익숙하다 보면 과거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 잘 봐요. 자, 좀 틀린 것을 골라라.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정량 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통지한다. 그럼 틀려. 또는이 아니라 및
과거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미시라는 미는 동시에 해준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칠통만 잡지 말고 그 미시로 돼 있는지 또는으로 돼 있는지 이제 꼼꼼 문제풀이 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자, 그러면 재심사 청구 며칠? 90일. 누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누구한테? 중앙지적위원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청구한다. OX, X 누구한테? 중앙지적위원회. 적부 심사를 재심사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적부 심사는 시도지사한테 청구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면 적부 재심사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청구한다. 이러면 틀려. 그럼 다시 적부 심사는 누구? 지방지적위원회 청구. 자, 적부 재심사는 누구한테? 중앙지적위원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내보내죠? 지적서관청. 그럼 정정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가로 살번 등록상 정정 찾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직권정정이라고 써놔라. 자, 가로 8번인가요? 예, 직권정정. 가로 8번 앞에다 제목을 붙여요. 무슨 정정? 직권정정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해오고 문제 하나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청구인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 지적 정량 수행자. 자, 청구인이 시도지사를 거쳐죠. 해부 30일, 심의얼결 60일, 연장 30일, 성부 지시 없이 7일, 통지, 재심사 청구 90일.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가장 좋은 문제예요.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재심사와 관련된. 자, 봅시다. 설명으로 틀린 거, 옳은 거, 틀린 것. 자, 청구인은 뭐예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정량 수행자. 좋습니다. 이번에 며칠? 30일. 해부 며칠? 30일. 자, 3번에 가서 우리가 한번 보죠. 우리 적부 심사는 그러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겠죠. 그건 맞고요. 3번은 해부 받은 날부터 심의얼결 90일이 아니라 60일. 정답은 4번. 5번의 재심사 청구는 90일이죠. 누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대충 하면 요 지문을 이렇게 바꿔놓는다. 봐봐요. 얼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자, 누구한테 청구한다? 중앙지적위원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전형적인 문제라는 걸 잡아두시고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출제 방법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12문제 이제 모의고사 보면 12문제 중에 10개 이상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야. 10개 이상은 무조건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를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등기를 이제 치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제 요걸 그러면 요걸 몇 분 만에 1시간 만에 풀 수 있도록 1시간 만에 읽어낼 수 있도록 자주 봐달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틀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 주에 우리 모의고사 잘 보시고 모의고사 안 나왔더라도 실망하지 말고